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소득이 같은 가치를 지니는 건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돈을 버는 방식을 티어별로 구분해 최악의 단계부터 최고의 단계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거대한 빌딩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느 층에 위치해 있을까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는 몸으로 버는 돈의 세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르바이트, 일용직, 시간제 노동이죠. 일을 멈추는 순간 소득도 함께 멈춥니다.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구조, 말 그대로 생존형 수입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형태의 일자리는 흔합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 배달, 물류센터, 건설 현장까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유급휴가나 퇴직금, 건강보험조차 스스로 해결해야 하죠. 그래서 차가 고장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근무 시간이 줄면 곧바로 수입이 끊깁니다. 이 구조의 핵심적인 문제는 단순합니다. 시간을 돈으로 교환하는 구조 안에 갇혀 있다는 것. 1시간 일하면 1시간치만 돈을 벌며 자신을 복지할 수도, 일을 위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오직 24시간 뿐이고 그 24시간이 한 개의 전부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인플레이션은 매년 여러분의 구매력을 깎아먹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그대로죠. 기업은 규모의 이익을 챙기지만 여러분은 오직 살아남은 시간의 대가만 가져갈 뿐입니다. 결국 이 계층은 레버리지 제로, 자산 소유 제로, 확장성 제로입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일하는 시간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이 시간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D티어, 즉 월급제 단계로 넘어갑니다. 흔히 말하는 9시에서 6시까지 직장인의 삶이죠. 이론적으로는 시간제보다 안전해 보입니다. 매달 얼마를 받을지 예측할 수 있고 회사에서 복지나 의료보험, 유급휴가 같은 혜택도 주어지니까요. 겉보기엔 생존 모드를 벗어난 듯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시간제 일자리일 뿐입니다. 대한민국도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 구조에 속해 있습니다. 교사, 간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사무직, 공무원, 중간관리자까지 대부분이 월급이라는 고정된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의 급여가 들어오죠. 하지만 바로 그 예측 가능성이 여러분의 성장을 멈추게 만듭니다. 평균 연봉 인상률은 약 3%에서 5%, 즉 인플레이션을 간신히 따라가는 수준입니다. 승진은 느리고 승진해도 소득은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결국 월급제 역시 시간을 돈으로 교환하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회사의 수익이 아무리 커져도 여러분의 급여는 거의 변하지 않죠. 이 구조에서 복리는 여러분이 아닌 회사에 쌓입니다. 직원은 매달 고정된 금액을 받지만 기업은 그 시간과 노력을 자산화해 수익을 쌓아가죠. 여러분이 팀의 매출을 2배로 늘려도 돌아오는 건 칭찬 몇 마디와 소소한 보너스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월급제를 사랑합니다. 비용은 예측 가능하고 산출물은 꾸준히 늘어나며 그 과정의 모든 복리 효과는 회사 몫이 되니까요. 부의 관점에서 보면 월급제는 러닝머신과 같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지만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여러분의 수입은 상사, 회사 정책, 그리고 업계의 구조적인 한계에 의해 정해지며 회사를 잃는 순간 여러분의 수입은 단 하룻밤 만에 영원히 되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처음으로 자신의 수입을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요율을 정하고 어떤 고객과 일할지 선택하며 얼마나 일할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죠. 물론 아직도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구조이긴 하지만 시간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프리랜서는 월급제나 시간제보다 한 단계 위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에선 D티어의 월급만으로 부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이 고정 수입 외에 프리랜서 일을 병행합니다. 같은 업종의 월급제 직원보다 시간당 수입이 두세 배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구조에도 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지원이 전혀 없고 복지도 없으며 일감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세금, 행정 업무, 마케팅까지 모든 걸 스스로 책임져야 하죠.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면 큰 축복이지만 일감을 따내는 능력이 부족하면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의 관점에서 보면 프리랜서는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저축과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지금의 수많은 부자들도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시작했습니다.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컨설턴트 등으로 일하며 프리랜서로 번 현금 흐름을 투자나 사업 자금으로 활용했죠.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프리랜서는 월급제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자신의 노력에 묶여있는 구조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구조에서 처음으로 벗어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는 소규모 사업가와 커미션 기반 수익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수익 천장이 뚫립니다. 한 번의 계약이 한 달치 월급보다 클 수 있고 사업은 직원 수십 명 규모로 확장될 수도 있죠. 하지만 천장이 사라진 만큼 리스크도 급격히 커집니다. B티어에서 일하는 대부분은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압박감에 무너지거나 과로와 스트레스로 번아웃됩니다. 대한민국에는 500만 명 이상의 개인 사업자가 존재하지만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는 비율은 20%에 달하고 5년 내로 절반이 사라집니다. 원인은 단순합니다. 적은 수익률, 불안정한 현금 흐름 때문이죠. 커미션 기반 수익자는 조금 다릅니다. 영업사원, 부동산 중개인, 금융 컨설턴트 등 성과가 곧 수입인 구조죠. 많이 팔면 많이 벌고 적게 팔면 적게 벌거나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월급제보다 변동성은 크지만 능력이 곧 수입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명확한 레버리지가 존재합니다. 80시간 일해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수입은 0원이죠. 그럼에도 이 단계가 월급제보다 높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능력이 곧 돈이 된다는 점 때문이죠. 부를 쌓는 관점에서 보면 B티어는 돈을 크게 벌거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구간입니다. 중간은 거의 없습니다. A티어에 도달했다면 이미 자본주의 게임에서 승리한 상태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즉, 더 이상 시간을 직접 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자산이 스스로 돈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임대용 부동산이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 포트폴리오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월세나 배당금이 들어오는 구조죠. 부동산은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치 상승 덕분에 순자산도 늘어납니다. 배당주는 규모는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제공합니다. 즉, 월급이나 커미션과 달리 이 소득원은 노동이 아닌 소유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입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둘 다 진입 장벽이 높고 적지 않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합니다. 사고, 임대하고 월세 받으면 되는 구조죠. 시간이 지나면 시세 상승으로 자산 가치도 늘고 월세로 대출도 상환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두 채 이상을 보유해야만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는 또 다르게 작동하는데 주식을 보유하면 기업이 분기마다 이익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합니다. 문제는 규모인데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4% 배당주에 투자하면 연수익은 대략 4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인생을 바꿀 수준의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수억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 대부분은 하위 티어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월급, 영업 커미션 또는 소규모 사업 수익을 통해 첫 부동산이나 수억 원 규모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마련한 것이죠. A티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십 년에 걸쳐 여기엔 부동산 한 채, 저기엔 주식 포트폴리오 등 자산을 하나씩 쌓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큰 실수만 하지 않아도 거대한 부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S티어의 게임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에는 단 두 가지 방법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 즉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오픈 AI 같은 기업들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매일 의존하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식 가치는 수천억 달러에 달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 훨씬 흔한 방법인데 수십 년의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재투자하며 자산을 불리는 방식입니다. 즉, A티어에 있던 사람이 부동산, 주식 등을 꾸준히 사모으고 단 한 번도 재투자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눈덩이는 결국 S티어의 부로 성장합니다. 5년 안에는 불가능하고 20년 동안 투자해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년에서 40년 이상 복리의 힘을 꾸준히 쌓는다면 누구나 이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산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동안 모아온 부동산이나 주식을 생존용으로 처분하지 않고 애초에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로 매수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하며 장기 복리 효과를 누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F와 D티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간은 돈, 월급은 수입이라는 사고방식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부는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는 레버리지, 소유권, 그리고 자산에서 나옵니다. 즉, 시간과 노력을 직접 팔아서 얻는 소득이 아니라 돈과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